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아주 정말 많이 바빠졌습니다. 자, 이 검찰 내 최고 칼잡이로 불리는 특수 1부, 민정수석실 캐비넷 사건부터요, 이 면세점 선정 비리, 수리온 헬기 비리, 동시다발로 3가지를 트리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의 칼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두 향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3년 만에 돌아온 칼잡이라고 하고 특수 일부 부장검사 이원석 검사, 자, 박 국정농단을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검찰 내의 특수부, 네. 특수 일부 어떤 곳입니까? 그 설명하기 전에 저기 네.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네,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장 떨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나 떨고 있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가장 떨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발견된 여러 문서들이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하고 연관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럴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원석 특수일부 부장검사 지금 가장 핵심 자리에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에서 수사를 하게 된다, 네. 그러면 완전히 끝까지 다 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20년 전에, 벌써 3년 전에 서울지검을 출입을 했으니까, 네. 그때 서울지검에서 특수부에 있었던 검사가 1, 2, 3부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때 4분, 3분 이렇게 검사가 있었는데, 그 11명의 평검사, 네. 평검사들만 해도 절반 이상이 검사장을 달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특수부장을 하면은 10명 특수부장만 하면은, 거기는 이제 평검사도 그랬으니까, 특수부에 네. 있는 평검사, 그러니까 특수부장을 했던 그 분들은 더 평검사를 거쳐서 뛰어난 사람들만 부장이 되는 거니까, 그분들은 70% 정도가 지금 검사장 승진을 하는 정도니까, 네. 검찰 내에서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면은 과거보다도 배나 더, 과거에는 대검의 중앙수사부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뭐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장차관을 하고 나머지를 서울지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중수부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까지도 합쳐진 곳이 바로 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특수부에 배당된 사건들, 지금 굵직한 사건들은 다 이쪽에 배당이 됐습니다. 검찰 인사개혁과 관련해서 또 민정수석실 문건, 이게 지금 공개된 것도 그렇고요. 수리온 개발, 면세점 선정 비리, 게다가 또 이 민심, 국민들은 특수 일부를 향해서 공수처 도입해서 검찰 개혁까지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특수 일부. 근데 이제 대검 중수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수수사의 힘들이 이제 중앙지검 특수부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건데,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검찰 인사개혁이라서 민정수석실 문건의 특수일부를 갔다는 건, 특수일부가 기본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문건이 국정농단 게이트 시즌2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해놨던 특수일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뭐 수리온 개발비나 면세점 선정 비리 같은 경우에도, 저 면세점 선정 비리도 길게 보면, 크게 보면 국정농단과도 관련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수일부로 간 건데, 왜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민심, 저 공수처 도입 저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정치권,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공수처 도입으로 인해서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기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기조에 무슨 역행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 특수수사의 만큼은 우리가 성역을 가리지 않고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제 외부의 흐름과 맞물려서 특수일부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 동참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인 거죠.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네. 아니 뭐 검찰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왜 특수 2부나 3부에 맡기지, 네. 모든 중요한 수사는 왜 좀 뭐 1부에다 다 갖다 주는지 좀 그게 좀 이상하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지금 특수 1부가 국정농단이라는 엄청 큰 지금 사건을 지금 재판까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민정수석 문건에다가 면세점에다가 수리온까지 네. 다 지금 특수부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원석 부장 한 사람이 지금 이걸 다 하겠다는 건데, 네. 더구나 이원석 부장은 최근에 그 돈봉투 사건, 네.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그 재판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도 상당히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너무 한쪽에다 이렇게 몰리는 게 좀 이상하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검사가 이원석 검사 정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그쪽에다가 사건을 몰아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것은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원석이라는 그 부장검사 한 사람이 어떤 편견 어떤 이런 사건에 또 모든 사건에 다 작용할 네.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여러 검사가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느 한 사람의 결정과 이 판단이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허만섭 차장의 어떤 의혹 제기 일반적으로 맞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은 특수일부가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해왔고. 그럴 경우에 가져오면은 그 부서가 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완전히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다른 곳에 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배당을 할 때 기본적으로 원칙에 맞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 면세점 선정 비리라고 하는 게 저게 바로 롯데 관련 수사거든요. 그것도 특수일부가 과거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저기에 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수리온 개발비리, 저거는 이제 방산비리거든요. 네. 그거는 서울중앙지검에 방산비리 수사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일부로 준 거는 저는 이제 왜 했는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물어봐야 되죠.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따로 있는데 왜 여기에 줬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검찰이 원래 이렇게 정권이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곧 인사가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 때는 대부분 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를 더 이상 벌이지 않습니다. 왜? 금방 인사에 있어서 특수부장도 갈리고 거기에 있는 검사들도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특수일부다 줬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네네. 그리고 다만 방산비리는 조금 왜 그랬을까 하는 거는 제가 한번 더 취재를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하정대 위원께서 이 그림을 보고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떨고 있니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떨고 있어야 될 타겟은 우병우 전 수석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똑같은 지적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 카이의 어떤 내부의 자금 비리, 횡령이라든가 배임죄 이런 것들은 이미 3년 전에 그 가능성이 포착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가 안 돼갖고 그 당시에는 감사원이 고발까지 했습니다, 카이를. 그런데도 이후에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감싸줬단 말이죠. 그 배경에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직접 컨트롤을 했다. 우병우 수석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방산비리 얘기를 하는데 그 배우에 또 우병우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건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바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이걸 방산비리 수사단에 안 주고 특수일부에 줬는지를 알겠네요. 아까 예, 그렇죠. 그리고 방산비리가 되면 결국은 국정농단의 국정농단과 연결돼 일부분하고 있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모든 사건들, 지금 아까 관련된 세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모든 배후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렇게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명진 방사청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자, 지금 수리온 헬기 도입 비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던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장명진 방사청장이 사표를 냈고 그 사표가 수리가 됐다라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 한 얘기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닌데 예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문회 때 보면 군내에 우병우 인맥이 있는 건 아니냐는 얘기를 당시에 야당 의원이죠. 네. 지금은 여당 의원은 되지만 많이 이제 제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무슨 소리냐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그 인맥들을 통해서 방산 비리를 좀 묵인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네.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 방산 비리 수사의 칼끝이 갈지는 조금 지켜는 봐야 되겠으나 네. 아직까지는 김종대 의원의 개인 얘기이기 때문에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방산비리의 칼끝이 가려면 아직 많은 산을 넘어야 된다. 네. 카이, 그다음에 방사청,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치권으로는 관계, 관련 전 정권 핵심 쪽으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구속영장도 아직까지는. 발부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법꾸라지라고 별명을 얻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과연 지금 지목은 당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연관관계가 밝혀질지는
확실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수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사원에는 뭐 계좌 추적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원 같은 경우에 엔진 결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빙 형사 이런 기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전력화를 서둘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혹 제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슨 뭐 돈이 오갔다든가 뭐 비리가 오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얘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이 수리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도 하신 그 우병우 라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쩌면은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네. 우병우 라인이 아닌 전혀 우병우에 대해서 독립적인 검사한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네. 특수일부에 이것도 맡긴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장명진 방사청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수사 우리까지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해임을 할 수도 있고 파면을 할 수도 있는데 사표를 일단 수리를 해가지고 공무원에서 넘어가면은 네. 이게 좀 그다음에는 그냥 일단 행정적인 그런 어떤 공무원 징계에서는 벗어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물론 검찰에 수사해가지고 네. 그것이 어떤 그 형사처벌은 이르게 되겠지만 좀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보고 나중에 사표를 수리했으면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소식 길게 살펴봤습니다.